미국 뉴욕의 한 뷔페 식당.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서로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중국인 관광들의 행태 때문에 일부 미국의 식당에서는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관광객 탑3와 이와 대조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현지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24살 제이슨 파커입니다. 현재 뉴욕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죠. 저는 대학 생활 동안 캠퍼스 투어 가이드로 일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만나왔고, 지난 여름에는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 사람들의 여행 스타일과 현지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어요. 제 친구들과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미국인들 사이에서 어떤 나라 관광객들이 환영받고 어떤 관광객들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재미있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캠퍼스 투어를 진행할 때 한국인 방문객들은 항상 질문도 예의 바르게 하고 규칙도 잘 지켜서 투어 가이드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의 관광객들은 저희 가이드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까다로운 그룹으로 분류되곤 했죠.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 미국인들의 솔직한 시각에서 바라본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평판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꼽은 최악의 관광객 탑3와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해외여행에서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인들이 꼽은 최악의 관광객 첫 번째 그룹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내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판을 가진 관광객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경험한 일화가 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이 있는 특별 전시실에서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여러 번 제지했지만 그들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며 계속 촬영했죠. 결국 한 관광객이 경비원에게 $20를 건네며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비원은 당연히 거절했고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작은 규칙 위반을 돈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뇌물로 간주되어 심각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질서 의식의 차이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 중 일부는 줄서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뉴욕의 인기 베이커리나 관광지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새치기를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 줄서기는 거의 신성한 규칙과도 같은데 이런 행동은 현지인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종차별적 시선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방식이 미국인들의 문화적 기대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중국계 미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은 미국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고 오히려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의 행동에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 중국계 미국인 룸메이트 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중국에서 온 친척들의 행동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들은 그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랐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처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꼽은 최악의 관광객? 두 번째 그룹인 인도인 관광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도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문화적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 종종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근처 소매점에서 일했을 때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인도인 가족이 매장에 들어와서 가격표가 명확하게 붙어있는 상품에 대해 끊임없이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이거 더 싸게 해주실 수 없나요? 10개 사면 할인해주세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찰제입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15분 넘게 가격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매니저까지 나와서 상황을 해결해야 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도에서는 가격 흥정이 일상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깎는 과정이 일종의 사회적 의식처럼 여겨진다고 해요. 그러나 미국의 정찰제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또 다른 문화적 충돌은 줄 서기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디즈니월드에서 인턴으로 일했을 때 인도인 관광객들이 줄을 설 때 미국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앞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서는 반면 인도인 관광객들은 빈틈없이 붙어서 서는 경향이 있었어요. 인도 친구 라지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인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누군가 그 사이로 끼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빽빽하게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의 인구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전한 문화적 적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개인 공간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인도인 관광객들은 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행동이 일상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문화와 충돌합니다. 제 인도계 미국인 친구 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는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나라야. 북부와 남부, 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에도 문화적 차이가 커. 모든 인도인을 하나의 틀로 보는 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야. 그녀의 말처럼 우리가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나라 내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영어 용어의 혼동입니다. 미국에서는 인디언이라고 하면 인도인을 가리키지만 과거에는 이 용어가 미국 원주민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원주민을 네이티브 어메리컨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용어의 변화도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발전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미국인들이 꼽은 최악의 관광객 그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리에는 바로 우리 미국인 자신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세계 최악의 관광객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성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했을 때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미국인 가족이 앉았는데 그들은 매우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왜 여기 사람들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창피했고 프랑스인들이 우리 미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되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치게 큰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목소리 톤이 높은 편인데 이것이 조용한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저는 해외여행 시 미국인 목소리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농담을 하곤 합니다. 멀리서도 들리는 큰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미국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현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 부족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현지 언어의 기본적인 인사말조차 배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봉주르, 메르시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만 사용해도 현지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최고라는 우월적 태도입니다. 많은 미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나 문화를 자국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여기는 에어컨이 없지? 이 화장실은 너무 이상해 같은 말들이 그 예입니다. 이런 태도는 현지인들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프랑스 학생 소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이에요. 하지만 관광객으로 왔을 때는 마치 세계가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또래 젊은 미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전형적인 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는 캐나다 국기 배지를 가방에 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우스갯소리로 좋은 관광객은 미국인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성적인 비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인들의 이런 자기 비판적 태도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받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캠퍼스 투어 가이드로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 방문객들은 대체로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뉴욕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만난 한국인 교환학생 지민이 있었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는데 특히 한국인들의 눈치 문화가 미국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치란 주변 상황을 살피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문화적 특성 덕분에 한국인들은 미국의 규범과 규칙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했던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정말 좋아요.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죠. 다른 국적의 손님들보다 훨씬 대하기 편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또 다른 장점은 공공장소에서의 조용한 태도입니다. 미국인인 저희도 때로는 너무 시끄럽다고 느끼는데 한국인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여 적절한 볼륨으로 대화합니다. 뉴욕의 지하철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규칙 준수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입니다. 제가 일했던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만지지 마세요 표지판이 있는 전시물을 만지는 관광객들이 종종 있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규범에서 규칙 준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것도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 여자친구 에밀리는 K-팝 팬인데 그녀는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면 항상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발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작은 노력이 문화 간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문화와 규칙을 존중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길거리 흡연이 많은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길거리 흡연이 더 일반적이라고 들었지만 미국에 오면 현지 규범을 따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핵심 요소는 바로 적응하려는 의지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결과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서 발견하는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사진 촬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센트럴파크에서 관광객들을 관찰했을 때 미국인들은 보통 관광지에서 사진 한두 장을 빠르게 찍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완벽한 사진을 위해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각도, 여러 포즈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브루클린 브릿지 같은 인기 관광지에서는 한 사람이 사진을 찍는 동안 다른 관광객들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줄 때는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마이클은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사진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여러 각도에서 10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너무 많은 사진을 찍어줘서 오히려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개선점은 언어 장벽입니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캠퍼스 투어를 진행할 때 한국인 방문객들은 질문이 있어도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종종 질문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번역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한국인 가족은 구글 번역을 통해 저와 대화했는데 비록 완벽한 의사소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개선점은 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팀 문화가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에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한국인 손님들이 팁을 전혀 주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팁 계산기 앱을 사용하거나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부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한국인 대학생은 처음에는 팁 문화가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종종 나이나 결혼 여부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지민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봤다가 당황스러운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이름이 미국인들에게 생소하여 기억하고 발음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잘못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의사소통의 작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점들은 대부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인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문화적 충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에 대한 인식, 특히 중국인, 인도인, 미국인 자신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좋은 관광객이 되는 비결은 상호 존중과 문화적 이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규칙과 관습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행의 의미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을 일반화하거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좋은 관광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광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얼마나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문화와 공동체 의식, 규칙 준수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사회적 가치관이 해외여행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죠. 반면 미국인 관광객들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기 성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방문하려는 나라의 기본적인 문화와 에티켓에 대해 미리 공부해보세요. 간단한 현지 인사말과 감사 표현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현지인들의 호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현지의 규칙과 줄서기 문화를 존중해주세요. 또한 현지 서비스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은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충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적 교류가 궁극적으로 세계를 더 이해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세계 각국 여행객들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각 나라별로 정말 다른 특징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새삼 놀라웠습니다. 세계 속에서 환영받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